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을 배반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엄정한 국민의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미치도록 기다려온 날인데요. 무도하고 무지하며 무능력하고 거기에 무책임하기까지 한 윤석열 독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저는 사전투표로 선거를 마친 상태지만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권자로서의 막강한 권리 행사인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분위기는 야당에게 유리하다며 한껏 띄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투표에 참여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9일, 곳곳에서 보수가 결집하며 초박빙 상태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는 시간까지 단 한 표라도 더 독려하고 설득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종 승자입니다. 10일, 오늘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야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의석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151석, 180석, 200석, 여야가 외치고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제각기 다른데요. 왜 이런 목표를 잡은 걸까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즉 151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됩니다.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고 각종 쟁점 법안을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이 최소 원하는 의석수인 겁니다. 반면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19대 국회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제1당으로 복귀하는데요. 반대로 법안에 대한 다수결 처리가 가능하고 국회의장까지 차지하게 돼 국회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든 이들이 입법 권력마저 장악하면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게 불보듯 뻔한데요. 이 점을 계속해 걱정해오고 있는 겁니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까지 차지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의 제약이 풀리면서 웬만한 법안은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야 대치 법안은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지금 같은 팽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상대당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국회에서 대통령과 행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최소한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여당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범야권 200석에 달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야당은 뭐든 할 수 있게 되고 여당은 반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등 국회 통과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석으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개헌은 물론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도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을 넘어 3년이나 남은 임기를 사실상 식물정부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차라리 관두겠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 거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드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당인 국힘당이 마지막까지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꿈의 숫자인 거죠. 상황이 이러니 매일같이 징징거리며 총선 하루 전까지 국민들을 향해 읍소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외쳐댄 건데요.
저도 한 220석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표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번 12시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했고, 서울경기 원샷으로 재편하겠다고 했고, 국회의장하고 재건축 규제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천할 겁니다. 복지에서 5세 무상교육 약속했고, 자영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것이고, 부가세 간이가세 기준을 2억으로 높일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도 야파 낮출 겁니다. 저희가 이런 정책, 좋은 정책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저는 그리고 윤희숙은 일하는 척 반성하는 척 민심 생각한 척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는 척할 시간도 없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고만장하게 죄짓고 법원 가서 재판 받는 사람이 후보자들이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이재명 대표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죄 짓고 자기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12시간입니다. 충무공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12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서주십시오.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나서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나서주십시오. 200석 가지고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때 이 사람들이 헌법 바꿔서 국회에서 3년권 부여한 다음에 자기들 세표 생성하는 거 무서워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으세요? 뭐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후회하시면서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에 12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모두 모여주십시오. 주위에 전화해 주십시오. 연락해서 우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자고 호소하고 응원하고 북돋아 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총선 마지막 날까지 징징거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살려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어쩌죠? 살려드릴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선거 하루 전날 출석한 법정 앞에서 눈물을 보인 데 대해 국민에게 자기를 살려달라는 영업의 눈물이라고 지저댔는데요. 끝까지 상대를 향한 조롱과 비아냥의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송동구 왕십리역 앞 지원 유세에서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법원에 가 있다. 기고만장하게 죄짓고 법원 가서 재판받는 사람이 후보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법정 앞에서 눈물도 흘렸다고 한다.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며 거기에 속으실 건가라고 악다구리를 써댔는데요. 한 위원장은 범야권 200석을 가지고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상상해보라며 이 사람들이 헌법을 바꿔서 국회에 사면권을 부여한 다음에 셀프 사면하는 것이 우스워 보이나 뭐든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한 위원장은 12시간밖에 없다. 충무공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지 않았나. 저희와 함께 나서달라며 횡설수설해댔는데요. 자신이 나라를 구한 충무공이라는 말일까요? 이자는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같은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 범야권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오남용해왔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날렸고 이태원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날렸다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오남용한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200석을 갖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거부권이 필요 없게 된다며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겁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부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야권 200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김건희 씨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150석, 180석, 200석, 과연 꿈의 숫자일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6시 크게 웃으면서 소리를 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별 사투리를 쓰시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또 눈에 띄어서 응가히 해라 너희들 인자 보면 모르겠나 진짜 앵가히 해라 앵가히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법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날렸습니다. 본인의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지금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예컨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좌와 우의 문제입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막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0석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게 되고 그 경우 거부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부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수하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0석이 야권 200석이 만들어진 걸 전제로 법률을 통과하게 되면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종합특검법이 되겠죠. 통과되게 되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의 주도하에 김건희 씨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수사하게 되고 그 특별검사는 검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현재 검찰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